아예 생각도 못 하긴 했는데 노려볼 만 하겠다는 지금 좀 생기긴 하네요. 너무 다 잘 알려주셔갖고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바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준비한 게 현재 상황이랑 그리고 문의 주신 물건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추천 물건. 현재 상황 같은 경우에 지금 현금을 1억 정도 모으신 거고 수입 지출 저축 이렇게 되어 있고 1년에 제가 생각하기에 모을 수 있는 돈이 7,200만 원. 네네네. 맞아요. 근데 지금 마포구에서 마포더 클래시 쪽에 전세 7억으로 지금 거주하고 네네. 계시고 요거를 빼고 다른 아파트 매매로 좀 맞아요. 실거주로 생각을 맞아요. 하시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대출을 좀 받든가 네. 해갖고 제가 주택이 하나 있기는 해요. 단독주택. 네네네네. 그것도 만약에 좀 팔고 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면은 팔 의향도 있기는 하거든요. 이거는 얼마인가요? 걔는 내놓지는 않아봤는데 제가 봤을 때는 최소 8억에서 많게는 한 10억까지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동산 시장에서 아파트가 가장 현금성이 좋죠. 네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뭐 빌라, 오피스텔 뭐 이런 식으로 좋은데 사실 아파트랑 빌라도 엄청난 격차가 있어요. 웬만하면 팔아야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매도가 된다면 온 힘을 다해서 매도를 할 것 같아요. 이거를 생각을 못해서 이 네. 정도 되는 금액은 준비를 안 했는데 강남까지도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마포에 있는 단독주택 팔고 강남에 아파트를 들어갈 수 있다면 그게 더 좋은 선택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돈이 있으신 분들이 모여 사는 곳에 사업성이 더 나오고 더 빨리 진행되는 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뭐 한번 고려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대출 가능액은 아예 모르세요. 제가 확인을 아직 안 해갖고 개인 사업자 이런 거예요? 아니면 직장인이세요? 직장인이고요. 개인 사업은 조그맣게 하나 하고 있어요. 월급을 기준으로 연봉을 기준으로 좀 나올 수 있는 신용대출이 좀 있을 거고요. 네네네. 아, 이게 그리고 이게 주택이 있으신 거죠, 명의로. 네, 맞아요. 일단 있는 거예요, 명의로. 그러면 이제 대출이 뭐 매도 조건으로 나오거나 이럴 것 같은데 네네네. 주택담보대출이. 네네네. 네, 그래서 이게 조금 이제 발목인 거죠, 사실.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16억짜리를 들어간다 하면은 한 7, 8억 정도 대출 받고 이거 모아가지고 되게 좋은 거를 들어갈 수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순서가 얘가 네. 먼저 매도가 돼야 좋은 걸 고를 수가 있는. 안 그러면은 이 금액을 더 잘 활용하기가 어려워요. 거주지랑 직장이랑 위치가 어디 정도 될까요? 같은 마포구입니다, 직장이. 아, 다 같이 마포구에. 근데 그 와이프가 좀 멀어갖고 분당 쪽이라. 아, 여기서 그러면 마포에서 분당으로 가세요? 네네네. 분당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아, 향후에 거주를 한다면 이제 좀 고려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네요. 일단은 아파트 얘기만 하면은 요 정도 돈이 뭐 요거보다 좀 덜 나와도 아예 위치를 강남으로 해버릴 수도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사실 강남은 많은 사람들이 좀 두려움을 갖긴 하는데 요 정도 현금이면은 충분히 저는 접근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지출도 상당히 적으세요. 어떻게? 일단 문의 물건으로 들어가면 이게 참 어려워요. 여기 한번 들어가면 안 나올 거예요. 사실 저는 안 나올 생각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상황에 따라 또 바뀌겠죠. 좀 지금은 이제 안 나올 생각으로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안 나올 거면 상관이 없는데요. 이거 좀 나가서 딴 것도 해봐야겠다. 이때 나중에 팔아야겠다 생각한다면은 사실 이렇게 평수 넓은 거는 나중에 또 안 팔려요. 뭐 물론 부자 동네일수록 팔려요. 상관없이. 근데 이제 옥수는 부자 동네긴 한데 이렇게 대형 평수가 그냥 쉽게 쉽게 팔릴 만한 지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이 가격 상승도 뭐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사실 황금성. 그러니까 매도가 되냐 안 되냐. 이게 제일 중요해요. 아무리 올랐어도 못 팔면은 의미가 없잖아요. 현금화가 안 돼. 그걸로 이제 뭔가 교환 가치가 있는 걸로 바꿔서 딴 걸 더 좋은 걸 사려고 이제 기회를 볼 텐데 그때도 내게 안 팔리면은 좀 쉽지 않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투자로 보다 보니까 거의 무조건 21평부터 35평, 36평 이하만 그러니까 주로 말하는 국민평형만 보거든요. 그게 사람들이 제일 많이 찾고 제일 많이 거래가 되고 수요가 항상 풍부한 거. 라고 보시면 돼요. 10평대는 원룸들이랑 뭐 빌라들이랑 좀 경쟁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매매 말고 전세 경우에 그리고 이제 대형 평수 같은 경우는 이제 전반적으로 수요가 쉽지 않아요. 이제 뭐 전세를 살아도 뭐 우리 50평대 들어가자 하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좀 더 투자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땅의 가치를 보고 들어가는 거죠. 땅의 가치가 더 높은 곳은 조금 가지고 있어도 향후에 상승률이 더 높고 수요가 풍부하니까 사실 요 정도 금액을 바라보고 계시는 거면은 국민평형으로 뭐 20평대에서도 최상급지로 갈 수가 있어요. 서울, 강남, 뭐 서초 이런 데는 대한민국 최상급지이기 때문에 더 낫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드네요. 요 금액으로 제가 빼놓지는 않았는데 한번 다시 같이 보시죠. 만약에 요 금액이 되신다고 하시면 부가연 여기 같은 경우에도
몸테크 생각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걔는 몬테크는 아니고요. 제가 지금 거기 앞에 살고 있어서 여기 새 아파트 되면은 좀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 이걸 만약에 뭘 구매를 하면은 여전히 딴 데서 새로 살 생각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전세로 살 생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좀 써놨는데 여기 3구역 같은 경우 관리처분인가 지금 13년째 하고 있고 네네. 여기도 15년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리스크가 뭐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더 오래 묶어 놓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 우성 아파트 얘도 이제 50평대 저층이네요 이거. 그냥 그러니까 지금 좀 저층을 살아도 상관없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이게 저층이랑 평수 높은 거 뭐 대형 평수 이런 것들은 황금성 측면에서 진짜 안 좋아요. 그리고 이제 잘 생각해 보시면 50평대, 40평대 후반 이런 대형 평수를 들어가시는 분들은 좀 부자일 가능성이 있잖아요. 좀 구매력이 있고 현금 흐름이 좀 짱짱한 사람들이 있는데 굳이 저층을 골라서 들어갈지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팔려고 마음 먹었는데 대형 평수를 보는 수요들은 저층을 안 봐. 웬만하면 제일 좋은 걸 사고 싶어 하기 때문이거든요. 내가 어차피 구매력이 있는데 굳이 그래서 더 수요가 없어요. 이건 진짜 반려 아파트로 가야 돼. 그냥 진짜 산다. 그냥 안 팔고 산다라는 생각이시면은 옥사이츠가 나을 것 같거든. 근데 이제 가격이 좀 차이 나니까 또 그냥 네. 말씀드리기 뭐하네요. 사실 옥사이츠는 만약에 가게 되면은 저거를 다 지금 가지고 있는 걸 싹 다 처분해서 가는 걸로 사실 생각을 하. 그러면은 얘는 좀 대출 받아서 걔는 이제 이거 전세금 빼고 조금 있는 돈으로 좀 대출 좀 받으면 걔는 커버가 되겠더라고요. 수는 이제 다 팔고 넘어갔을 때 나올 것 같아서 괜찮을 것 같아서 와이프랑도 갔다 와보고 만약에 뭐 계획이 그거라면은 저는 도화보다는 옥수가 나은 것 같아요. 지금 보내주신 거에서. 왜냐면 그냥 거기서 그냥 계속 산다고 해도 만약에 이거 재건축 재개발 되고 이러면은 분명히 이거 한 3, 40억 더 넘어갈 거니까. 그리고 이제 대형 평수가 뭐 사업성을 보긴 해야죠. 여기 이제 될 때 30평 하나, 20평대 하나를 받을지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차라리 입지 좋은 데 가는 게 낫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부담이 안 되신다면. 그래서 여기 세 개 중에는 저는 요거. 그리고 일단 제가 생각한 거 추천 물건인데 7억 정도, 8억 정도 현금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거를 좀 중점으로 저는 평형대는 전부 다 20평대로 좀 맞췄고요. 혹시 아이가 있으실까요? 계획이 있습니다. 계획이. 그래서 한 8사를 조금 더 생각을 하긴 하는데 이제 84로 가면은 여기서 한 뭐 15억 선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근데 네네. 아까 이거 15억 정도가 이제 무리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니까 이런 애들의 84를 보셔도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8사도 네. 생각하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에서 가장 좋은 건 당연히 송파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 84 괜찮을 것 같아요. 3호선 이게 좀 어렵죠. 마포로 가는 게. 아, 괜찮습니다. 좀 와이프도 또 편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얘네 두 개는 비슷한 것 같아요. 금호 대우가 좀 더 좋을까? 요 생각이 들어요. 순위로 따지면은 요게 먼저 이렇게 와야 될 것 같고 요런 순서로. 죄송한데 그 금호 대우가 그 두산 아파트 앞에 있는 네 맞아요. 두산도 나쁘지 않아요. 두산은 사실 보고는 왔어요. 근데 거기 네? 오르막길이 되게 심해가지고 언덕이 심해서요? 네, 뭐 버스 다니고 그러더라고요. 내부에. 네, 맞아요. 걸어서 어, 안쪽이랑 밖이랑 좀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동마다 1억씩 차이 날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저는 금호대우도 마찬가지. 안쪽이 언덕이고 뭐 여기는 이 위쪽 부분으로 깊게 들어가면 한강이 보이나 마나 이런 물건도 있고요. 근데 뭐 저는 여기서 그거 큰 의미 있나? 도리어 그냥 비싸게 주는 느낌이라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입지는 사실 3호선이에요. 3호선 금호역 옥수 요거 두 개. 요게 제일 중요한 거라서 가장 초역세권인 두산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두산을 좀 더 추천드릴 것 같아요. 만약에 두산이면 얘랑 비슷할 것 같고 막 엄청 큰 차이가 나는 애들이 아니라서. 그리고 세 번째 거는 이제 사당 대림인데 이거보다는 여기에 사당이 지금 서초 바로 옆에거든요. 여기에 붙어 있는 데라 저는 중강남이라고 생각을 하고 요런 게 30평대 지금 20평대구나. 10평대면 한 17억까지 가버리니까 20평대가 이제 한 15억 정도 요런 거가 이제 연식도 레미안 로이파크가 나쁘지 않고 7호선 라인 근데 이거는 두 분의 어떤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예, 마포랑 분당을 제가 몰랐어가지고 이거를 가져왔는데 이 지역을 가져왔는데 지역 자체가 실거주로는 좀 적합하진 않아요. 둘 다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는 제외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차라리 요거가 나을 것 같아요. 송파 쪽. 네, 근데 만약에 20억이 되신다고 하면은 20억까지 보신다고 하면은 사실 뭐 송파, 서초 이런 데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지금 아까 25억까지 보셨잖아요. 제가 약간 이제 투자 기준 이런 걸 세울 때 환근성, 그러니까 매도할 때 필요한 것들이
것들이 저층 빼고 탑층 빼고 뭐 동향 최대한 피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왜냐면 이제 매도할 때 그런 것들이 트집 잡히고 잘 안 팔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근데 서울 뭐 대한민국 최상급지인 강남이랑 서초, 특히 강남 서초에서는 그런 거 중요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1층이어도 되는 거, 땅만 보고 사는 거죠. 그런 거 생각했을 때 이런 애들 이제 저층인 것도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런 것도 뭐 전 산풍 이런 것도 조금 뭐 2억 정도 더 오바되긴 하지만 괜찮을 제가 것 같아요. 논현동 동현 아파트인가 아, 네네네네네네. 거기를 좀 보기는 봤었어요. 좀 거기는 좀 그러면 어떻게 여기도 강남 아예 한복판에 있는 거니까 좋죠. 가치가. 근데 이제 문제는 얘 약간 나홀로 느낌이라서 아파트 하나만 있는 거죠. 이 아파트 한 덩어리만 있는 거. 이런 것들이 황금성 측면에서 안 좋은데, 저는 강남은 진짜로 안 팔고 평생 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강남 팔고 도대체 어디 갈 거예요? 강남 내에서 압구정, 청담 뭐 이런 데로 자꾸 옮기려고 하는 게 있지, 강남 밖으로 나가는 선택을 하는 건 뭐 잘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판다면은 여기에서 더 좋은 뭐 삼성동 뭐 이런 데를 가는 거지, 뭐 이거 팔고 다시 마포 간다 이건 아닐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거 자체도 나쁘진 않은 거죠. 이거보다는 차라리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이거 20억대를 보신다고 하면은 차라리 이거 동 2개짜리긴 한데 전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가격도 여기도 좀 어떻게 골라보거나, 도곡 이런데 구축이긴 한데 얘네들은 되잖아요. 30평대도 되는데 고층 21억 4천. 여기가 이제 도곡, 양재, 좀 앞에 올라가면 강남역, 역삼 럭키, 경남, 한신, 우성 이런 애들. 여기 막 짜글짜글하긴 한데 안에 들어가면 다 아파트예요. 여기는 그래도 세대수랑 여러모로 좀 받쳐주는 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조금 신축하고 싶으시면은 잠실로 빠졌을 때 파크리오 30평대 되겠는데요. 그리고 조금 급지 낮춰서 좀 신축 살겠다 하면은 헬리오시티. 점점 멀어지는데 마포에서 이러면. 예. 저도 회사가 마포인 거지 좀 생각은 했어요. 너무 마포만 안 보고 사실 그 요번에 쉬는 날에 그래서 가양동 쪽도 보고 오긴 했거든요. 가양 한양 아파트. 아, 이거 항상 이슈 있는 걸 보네요. 아 예. 저는 좀 그냥 한 번에 제가 올 수리를 해서 그냥 거기서 쭉 살겠다라는 이제 또 왜 그러면 이사하고 뭐 하고 하면은 또 그게 또 귀찮고 자양동보단 구이동이 나아요. 여기 광장동. 광장동이 더 난가 자양동. 네, 훨씬 낫습니다. 입지만 봤을 때 얘가 이제 그런 거죠. 새 아파트가 되면 너무 좋겠다. 요건데 얘 객관적인 입지를 보는 게 좋죠. 그 자양 한양 옆에 왼쪽에 거기 지주테크 그 호반 서밋이 들어온다 그러더라고요. 토지도 다 90% 5% 넘게 또 확보해갖고 뭐 올라간다 그러더라고요. 아, 좀 뭔가 이주가 됐나 보네요. 네, 거기는 매입이 95% 끝났다고 해서 그래서 이제 음. 저거가 올라가면은 이제 자양 한양도 좀 되게 되지 않을까. 그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은 안 해봤는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지주택이어도 이제 거의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옆에 오래된 아파트, 이슈가 항상 있는 아파트를 올수리해서 안 팔 생각으로 살다가 만약에 되면은 완전 땡큐 이런 느낌. 네, 사실 그런 느낌으로 사실 저는 계속 그런 느낌으로 접근을 좀 했었거든요. 음. 근데 물론은 회사랑은 좀 멀긴 하지만 한강을 바라볼 수 있는 아, 메리트도 근데 그런 전략이면은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얼마가 걸릴진 아무도 모르는 건 맞아요. 일단 완성되어 있는 입지는 여기가 훨씬 좋은데, 광장동에 얘네들이 다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걸 들어가면은 향후에 아이 키울 때도 여기가 되게 좋아요. 여기가 다 학원 가고. 네, 학원이 잘 형성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키우는 게 되게 좋은 환경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입지만 보면은 뭐 여기 강변역이랑 아까 말씀한 신세계 들어오는 거 종합터미널, 그리고 뭐 사립초까지 보셨다고 하니까 나름 여기가 나쁘진 않은데, 그래도 완성된 입지는 여기니까. 요거는 이제 다 파는 경우고, 아까 그 이제 만약에 제가 그 도화동을 매도를 안 할 상태에서는 아까 그 쌍용 아파트를 조금 더 추천해 주시는 것이죠. 네, 송파 쪽. 솔직히 매도를 안 하셔도 지금 15억까지는 보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 매도를 안 해도 10억까지는 보고 있습니다. 이 주변을 보시는 게 15억 선에서는 가장 좋은 걸 고르는 거일 것 같아요. 네, 여기 밑으로 빠지는 것보단 여기에 있는 게 나아요, 제가 생각에. 금호 두산하고 가락 여기랑 좀 추천해 주신다면은 가락이요. 가락이요, 가락. 네, 그냥 이 급지가 한 단계 올라간 걸 더 사는 게, 여기도 이제 여러모로 뭐 많이 들어와요. 이거 원래 교도소였거든요. 이거 새 아파트 뭐 공공주택이긴 하지만 이런 애들이 새고되고 뭐 여러모로 이슈들도 있는 아파트도 있고, 여기도 이제 3호선이 굉장히 가까운 아파트면서 주변 이게 좋아요. 초등학교 막 다 끼고 있고 중학교 끼고 있고 공원 있고 살기 좋습니다. 그리고 뭐 송파니까 뭐 좀만 가도 맛집 엄청 많고요. 뭐 잠실 뭐 이렇게 다 갈 수가 있으니까 좋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금호보다 좋아요. 평지고 여기 무리 없이 가시는 데는 얘가 제일 나아 보입니다. 이게 지금 금액이 34평, 네, 33평. 33평. 아, 33평 11층이 14억 5천. 새 안고 아닌
아닌 게 한 15억 선 할 것 같습니다. 14억 7천 있네. 방 3개 이렇게. 얘가 가장 무리 안 하는 선에서는 베스트. 근데 문제는 대출이죠. 안 팔면 대출 어떻게 하지?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사업자 있으신가 사업자 대출 막 빡세게 이렇게 하시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끌어모으시면 좀 되지 않을까? 이 생각 들긴 합니다. 추천해 주시는 거는 그냥 매도를 다 하고 급지 좋은 강남이나 좀 더 추천을 해 주시는 것이죠. 네, 만약에 매도하시면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세대수가 좀 애매한 삼성동이나 그래도 세대수가 갖춰져 있는 그 도곡동 얘네들 강남으로 들어가는 거고 조금 무리한다 하면 삼풍도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걔야말로 이슈 붙으면은 그냥 완전히 날아가 버리고 아무도 접근 못하는 아파트가 될 거니 거기 입지가 어마어마해요. 사실 서초가 강남에 계속 까딱까딱 하게 되는 이유가 여기가 이 서리풀 공원 이렇게 있는 데가 법조타운이잖아요. 막 법원 있고 막 아, 네. 네,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그 사람들이 살아요. 판사, 뭐 변호사, 검사 이런 걸 좋아하실지 모르겠는데 내 아이가 판사 아들이랑 친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게 막 전세고 나발이고 다 비싼 거예요. 강남만. 뭐 위에는 좀 더 다른 수요가 있고. 그래서 이런 거를 들어가면 그 인프라를 좀 같이 누리는 게 굉장히 큰 자산이지 않을까 생각해요. 무형의 자산이 엄청나. 그런 것 때문에 비싼 거니까. 여기 보면은 사실 사연자분이랑 약간 안 맞을 수 있어요. 뭐 마포 가야 되고 분당 가야 되는데. 네. 근데 입지만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네. 저도 그런 거 사실 신경 안 쓰고 좀 이제 제가 좀 힘들더라도 네. 왔다 갔다 할 생각이 좀 있어서 저도 힘들더라도 일단은 이런 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 가지 선택지가 많이 생겨요. 사실 이렇게 돈이 20억이 넘어가면 25억 이렇게 되면은. 그리고 15억 선에서도 근데 15억이 이렇게 애매해졌다라고 말하기 참 황당한 느낌이 드네요. 일주일 전만 해도 15억이면은 이게 불과 정말 토지 허락 해제 그 전후로 되게 저도 이제 나름 이제 얕지만 공부를 한다고 막 돌아오니까 했는데 네. 의미가 없더라고요. 요 며칠 주 사이에 너무 많이 올라가 버려 갖고 그래서 저도 사연 신청한 게 갑자기 이제 머리가 복잡해져 갖고 너무 많이 올라가서 실거주시니까 제가 항상 코칭을 드릴 때 이렇게 돈이 좀 있으신 분들은 꼭지를 잡아도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요. 최상급지 꼭지를 잡는 게 낫지. 어디 중간 뭐 이런 데에서 꼭지 잡고 막 힘들어 하는 것보단 그냥 완전 대한민국 최상급지를 잡고 거기서 꼭지 잡는 게 낫지 않아요? 그리고 어차피 실거주를 하실 거니까 오랫동안 생각을 하신다면은 더 가치를 누리면서 그리고 인플레이션도 더 많이 먹을 거니까 그런 것들이 그래서 가장 좋은 걸 고를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찝어드린 것처럼 더 많은 지역들, 많은 단지들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렇게 눈에 보이는 호가만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실제 현장을 가게 되면은 좀 더 좋은 애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토지에 관계없이 팔아야 되는 사람들 막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너무 급하게 어차피 매도도 하셔야 되고 만약에 한다면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매도를 하면서 꾸준히 좀 분석 그리고 임장 같은 걸 하시고 물건도 보시면서 그리고 여러 부동산들을 좀 잘 컨택을 해놔서 서초에서 하나 강남에서 도곡에서 하나 뭐 이런 식 자양에서 하나 구리 이런 데서 하나씩 이렇게 좀 친한 부동산을 만들어 나가면서 계속 좀 브리핑을 받을 수 있게끔 그래서 내가 완전 급매 나왔고 뭔가 싼 거 나왔을 때 바로 의사결정 바로 해가지고 딱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는 시간을 가지는 게 중요해요. 지금 당장 가서 할 게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15억 넘는 의사결정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시장이 조금 변동을 겪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변동이 지금 오른폭이라서 사람들이 되게 조급해져서 막 이렇게 달라들기 때문에 더 붙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또 너무 급하게 하면은 꼭지가 아니라 실수를 할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선택지가 많다 보니까 좀 전반적으로 그 지역들을 다 알아가면서 부동산을 만들어 놓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거의 시간 다 됐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봐도 돼요? 아, 예, 예. 그 관흥창 쪽에 네, 이것도 좀 지주택이긴 한데 대원 지금 저기 천주교 신수동교에 있는 부지에 그 네, 오른쪽 그 오른쪽에 그 부지 비어 있잖아요 지금 네, 거기가 그 앞뒤로 지금 힐스테이트가 들어서는데 네. 이제 그 뒤에 부지가 2차고 지금 그 보이신 데가 1차예요 지금 여기가 지금 84 타입이 한 아직 안 지어졌지만 분담금은 또 해봐야죠 한 15억 정도 그러니까 지금 요건이 조금 되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15억 주고 매매로 84 타입 들어가는 거는 그러니까 신축을 살고 싶으면 이게 제일 베스트겠죠? 서울에서. 생각은 없는데 그냥 네. 한번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해서 이게 사람마다 뭐 여기를 어떻게 들어가고 뭐 여기 여건에 따라서 다른 건데 제가 지금 사연자분에 따라서는 굳이 여기를 15억을 태우는 게 맞나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6호선이 아무리 역세권이라도 뭐 지금 보고 계시는 두산이나 성동구에 있는 애들이나 광진구에 있는 애들이나 그런 데 있는 애들이 그 역세권이 더 좋아요. 5호선, 뭐 3호선, 2호선 이런 것들이 훨씬 좋기 때문에 비교가 안
말씀드립니다. 이 6호선 어디 가는지 아시죠? 예, 강북만 다녀요, 강북만. 근데 지하철이 가장 의미를 갖는 것들은 강남을 직통으로 가는 것들이 의미가 있어요. 아니면 강남으로 가기 쉽게 환승 한번 하거나 이런 것들. 그래서 2호선, 9호선, 7호선, 신분당선 이런 것들이 훨씬 많이 가치가 있는 것. 그래서 굳이 6호선에 있는 뭐 마포도 2급지여서 나쁘진 않은데 신축을 굳이 15억을 여유 있게 하실 수 있는데 여기다가 묻어놓는 거는 뭐 저는 굳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약간 쌍용, 가락 쌍용 이게 훨씬 나아요. 네. 가락쌍용이나 부산 봐야겠네. 금호. 네, 무리되지 않는 선에서 그런 것 좀 보시고 매도가 일단 이루어져야 이제 그 다음 것들은 매도를 이제 부탁한 부동산이 한 군데예요? 우선 한 군데에만 좀 부탁을 해놨는데 여러 군데 하는 거. 그쵸. 아, 100군데 최소? 제가 뭐 코칭할 때 맨날 말씀드리는 건데 여기 중개사 버튼 눌러서요. 이렇게 하나씩 다 누를 수 있잖아요. 네. 이거 핸드폰 번호 다 네. 복사 때려가지고 단체 문자 보내셔. 네. 30개씩, 25개씩. 이거 다 저 만약에 제가 사연자 입장이라면은 이거 하루 한 3시간 동안 각 잡고 다 뽑아가지고 한 500군데 그냥 싹 다 뿌려버릴 거예요. 그냥 아예. 그리고 이제 약간 잘 팔기 위해서 에어비앤비 한옥으로 가능한 물건 뭐 이런 식으로 각 잡고 싹 다 뿌려가지고 매도를 적극적으로 해야지. 특히나 이렇게 아파트가 아닌 물건은 한 군데 뿌려서 절대 안 됩니다. 10군데 이 절대 안 돼. 왜냐면 그 보러 오는 그 손님이 그 부동산을 가야 되는. 그래서 아예 그냥 키도 올려놓고 와버렸거든요. 그냥 편하게 보시라고. 아, 한 아무나 군데만. 와서 보라고. 그쵸. 잘 볼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니까. 예. 네. 근데 어쨌든 많이 뿌리셔야 그래도 입질이 오는 게 다르니까. 그리고 매수 나타나면 웬만하면 깎아서 살려고 하니까 적당히 내고 해서 빨리 팔고 난 상급지 들어간다. 왜냐면은 지금 막 2, 3억씩 막 호가가 뛰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상급지 진짜 뭐 생각하시는 대로 뭐 다른 걸 고르실 수도 있지만 뭐 재건축 재개발 이런 거 고르셨는데 만약에 그거 진짜 이슈 발생을 했어 그러면은 접근이 안 돼요. 그때부터 아예 날아가 버리는 거가 되는 거니까 최상급지 같은 경우는 잡을 수 있을 때 잡는 게 맞아요. 언제 날아갈지 모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도 송파에서 계속 평생 살았던 사연자한테 이제 코칭을 해주렸는데 금액이 꽤 됐어요. 근데 이제 송파가 익숙하다 보니까 송파만 고르셨는데 서강 아파트를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때 제가 20평대 추천했을 때 15억인가 그랬어요. 15억인가. 네. 근데 안 하시는 거예요. 그 가보고 구축이고 두 동이고 뭐 아파트 같지 않다는 그런 느낌? 그래서 송파의 준신 쪽으로 갔는데 그거가 2주 만에 제가 말하고 2주 만에 재건축 재개발이 딱 그 기사 뜨고 2억 3억 올라버려 그냥. 그리고 지금 물건 없는 거예요. 최상급지는 못 잡아요. 날라가. 여력이 있을 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부동산 시장에서는 강남 3구로 들어가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계급이 바뀐다고 보시면 돼요. 네, 진짜로. 부동산 강의 뭐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아파트 강의 들으면은 완전 진짜 계급으로 보거든요. 이제 아이 생각도 있으시다고 하시니까 내 아이가 강남에서 다니는 거랑 뭐 이런 걸 생각을 해봤을 때 물려줄 수 있는 어떤 무형의 자산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내 아이가 커가지고 대학교 나와서 뭐 직장을 가더라도 강남에 가장 많이 직장이 몰려있고 선호되는 직장들이 다 몰려있기 때문에 강남에서 다니는 거랑 멀리서 뭐 부천에서 이제 7호선 타고 막 낑겨서 다니는 거랑 완전히 다른 선택이고 물려줄 수 있는 게 다르기 때문에 뭔가 저는 그 계층 이동을 해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좀 더 확신 있게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 저한테 보여주신 이런 25억의 이런 것들은 애매한 거예요. 애매해요. 그냥 애매해. 얘가 뭐가 돼야지 가능한 거고 한강 보인다는 강점, 강남에 가까운 거 이거지 강남이 아닌 거지. 강남은 이건 그냥 지금 이 가격보다 더 높게 20평대, 30평대가 형성되어 있어요. 너무 강남 하긴 했는데 아예 강남은 아예 생각도 못 하긴 했는데 노려볼 만한 하겠다는 지금 좀 생기긴 하네요. 제가 코칭을 하면서 가장 해야 된다고 생각 드는 부분이 사실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돈이 있으신 분들이 약간의 두려움과 내가 가보지 않은, 그러니까 거주해보지 않은 곳에 대한 어떤 상급지에 대한 그런 게 있어서 접근을 안 하시는데 사실 이번 한 번의 선택이 향후에 완전히 다른 결과를 이제 일으켜내는 거니까 저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무리가 되지 않다고 저는 느껴요. 사실 벌이랑 저축을 봤을 때는 장기로 보유했을 때 나쁘지 않다 생각을 합니다. 얘가 태어나면 또 돈 들어갈 때가 많으니까 또 그거를 계산은 아직 안 한 건데. 저 강남에 가면은 이제 약간 또 더 많이 들어가죠. 기본. 예. 강남이어도 자산 가치를 가져가는 거지. 꼭 커뮤니티를 따라가가지고 막 그 치맛바람을 같이 해가지고. 그건 뭐 다 개인의 선택이니까. 그리고 또 궁금한 거 몇 개 더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남 그건 쌍용 그 아까 말씀하신 네, 가락동의 쌍용 네. 1차. 여기는 이제 아까 말씀 제가 좀 놓친 것 같은데 여기는 학교 이런 데는 학교 바로 앞에 있어요. 초등학교 아, 이렇게 있고. 여기도 무슨 혹시 이슈가 있는 건지. 이슈는 뭐, 여기가 97년대
세련된 거라 그렇게 세게 들어가 있진 않아요. 말은 나오네 어쩌네 하는데 그렇진 않죠. 만약 여기 들어가서 살면은 그래도 투자 가치가 조금 더 해가. 투자 가치는 있죠. 왜냐면 송파 가락동에서 얘가 상당히 선호되는 아파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연식이 주변에 보시면 막 80년대 이런 것들이 막 깔려 있으니까 그나마 나은 애예요. 선호가 되고. 그 중에 얘가 제일 이제 저거 하고 건너편에 이제 파인탑 뭐 이런 애들이 이제 연식 부분에서 되게 좋기 때문에 이제 선호가 되는데 얘도 나쁘지 않아요. 예, 좋은 거죠. 좋은 거죠. 아예 좋은 거죠. 송파 같은 경우에는 1급지 내지 1.5급지라고 보시면 돼요. 여긴 중간 이상, 중간 정도 되는 상향권이기 때문에 97년식이면 사실 뭐 여기에서는 되게 준수한 겁니다. 여력이 되게 무난하게 되는 거를 선택하신다면 요거가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 가장 베스트. 또 혹시 질문 있을까요? 너무 다 잘 알려주셔갖고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아유, 감사합니다. 저도. 그럼 마무리하고 끝내보겠습니다. 네. 네네, 감사합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